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서울대학교 치의대의 지원 및 합격 전략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치의대 합격자의 4가지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치의대의 지원 및 합격 전략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번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치의대는 모집 인원 규모와 비교과 특성 등을 비롯한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경희대학교의 수도권 3개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최초 합격군과 추가 합격군의 낙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 지방권 치의대로 쭉 빠져나가는 양상이 비교적 정직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로 인해서 치의대를 중점적으로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사실 3학교 중 2개 학교 이상은 몇몇 기준에 따라서 수시원서 접수카드 안에 꼭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이나 전형 특성에 따라 같은 수도권 대학교라 하더라도 이래저래 지원 전략들이 갈리는 다른 메디컬 계열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최상향은 서울대학교 치의대, 상향은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치의대, 소신 적정은 경희대학교 치의대가 들어가는 식으로 사실상 6장 중 2장에서 3장 정도는 정해두고 시작을 해서 나머지 3, 4장의 지원 전략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마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의대와 다르게 치의대는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만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편의상 연세대학교를 통일해서 부를 예정이고 곧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의 수시 정시 전형 모집 인원 증가 비교 및 전형 구성 비교 자료입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또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를 살펴보셨으면 알 수 있다시피 연세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 대해서 면접평가 폐지를 통한 단계형 평가에서 일괄형 평가로의 변경,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과 동일한 수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의 제시물 면접 양상 변화 등의 굵직한 변경 사항들이 많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2024학년도까지는 내신과 Z점수가 뛰어난 대신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이 떨어지는 학생이 좋든 싫든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몰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던 구조가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확실하게 무너지고 이에 따라서 각 전형별 지원군과 합격군의 양상에도 변화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니까 연세대학교 치의대를 지망하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연세대학교 치의대는 2023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50% 컷 기준 1.14등급, 70% 컷 기준 1.14등급의 입결을 기록을 했고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50% 컷 1.40등급, 70% 컷 1.71등급의 입결을 기록을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생각보다 입결이 낮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리되어 있는 두 학생부 전형의 특성상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에는 자사고를 필두로 한 비일반고 학생들이 다수 유입되는 동시에 나름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어서 발생한 양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2025학년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여러 지각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예과의 이런저런 면모들을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 가장 먼저 연세대학교 치의대의 역사는 세브라스 연합의학 치과교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표현 그대로 우리나라의 서양치과의학 교육의 스타트를 끄는 대학교이자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 서울대학교 치의대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 등 몇몇 전공에 한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시초를 맡고 있는 전공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러한 전공들의 경우 설립 역사가 하도 오래된 만큼 메디컬 계열 상관없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역설적으로 기존의 설립 이념이나 기존의 비전 등이 모모 준영 기념 새로운 이념이나 비전보다 영향력이 훨씬 적은 경우도 많아서 오늘 컨텐츠에서는 생략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이러한 전공들의 경우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프라이드가 대단해서 오랜 전공의 역사와 현황, 즉 자랑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는 곳이 많은데 연세대학교 치의대도 그러한 전공들 중 하나이고 이것이 바로 2024학년도 입시의 핵심으로 작용을 했던지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해당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무려 373페이지에 달하는 연세대학교 치의대 100주년 기념 역사 설명서가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데요. 오늘 콘텐츠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치의대 소속 여러 연구소의 설립 역사와 설명서 발행 시기인 2015년까지의 여러 연구 및 사업 실적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도 훨씬 잘 기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치의대 합불 양상은 기존까지 보편적으로 활용되던 치의대 비교과 대비 방법과 다소 달랐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의대는 특성상 모모 치의대를 위한 전략보다는 치의대를 위한 전략이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계열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다른 치의대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치의대에 오고 싶어 해요? 라는 질문 양상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활용하는 보편적인 비교과 맥락 잡는 방법이 상황상 어쩔 수 없기는 해도 사실 평가자 입장에서는 얘가 우리 치의대를 오고 싶어 하는 건지 다른 치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각 치의대에 맞는 비교과를 구축하면 장땡이 아니냐, 비교과 희소성이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하러 특정 대학교 치의대에 맞는 비교과를 구축을 하지 않고 뻗팅기는 거냐, 심지어 재작년이란 작년 내내 만든 콘텐츠에서 의학대는 각 대학교별 의학대 특성화 및 강점 연구 분야를 비교과에 녹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으면서 왜 치의대만 유독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의대와 약대, 즉 의학대와 치의대의 규모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연구 분야 대비 개설 대학교도 많고 연구에 임하는 교수의 수들도 많아서 대학별 특성화 및 강점 연구 분야를 최대한 겹치지 않는 선에서 가지각색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의학대야 각 의학대에 맞춰서 비교과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것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도 합격 전략의 핵심으로 작용하지만 의학대와 비교했을 때 치의대는 연구 분야도 구강 관련 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는 와중에 개설 대학교나 연구에 임하는 교수의 수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애매한 느낌이라 각 치의대별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차별성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거나 특성화 및 강점 연구 분야를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 분야 특성상 또한 치의대 모집 인원 특성상 각 대학교별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알아볼 정도로 차별화된 연구 다각화를 읽어내기가 어려운 바람에 결국 치의대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치의대 자체에 맞는 생활기록부라면 몰라도 모모대학교 치의대에만 맞는 생활기록부를 유의미하게 따로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토대로 정원내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대는 39개 대학에서 1888명을 모집하고 약대는 37개 대학에서 1116명을 모집하는 반면에 치의대는 11개 대학에서 373명을 모집을 하는데 치의대 모집 인원이 압도적으로 적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설명을 해보자면 6개 연구 분야를 36개 의학대가 달려들 경우 한 개 연구 분야에 대해서 6개 의학대가 달려들게 되고 각 한 개 연구 분야에 대한 비교과만 잘 살려도 그 한 개 연구 분야를 특성화 및 강점 연구 분야로 선정한 6개 의학대로부터는 교육 목표와 연구 방향성에 적합한 인재로 평가를 받게 되지만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적어도 해당 6개 의학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도 괜찮지만 치의대는 구강이라는 한 개 분야에 11개 치의대가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치의대가 3개 정도면 3개 치의대끼리 알아서 협의를 해서 구강이라는 한 개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A대학교는 A파트, B대학교는 B파트, C대학교는 C파트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가능할지 몰라도 11개나 되기 때문에 대학교 개수 측면에서는 많다면 많은 느낌이고 또 인원 측면에서는 의학대 대비해서 보면 오히려 적다면 적은 느낌이라 석소장이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아무튼 좀 저렴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나눠먹을 연구 분야가 구강 한 개라서 모든 대학교에서 구강 분야라면 싹 다 건드려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쉽습니다. A대학교 치의대 가고 싶어서 A대학교 치의대 특성화 및 강점 연구 분야로 보이는 A를 메인으로 건드려 놨는데 알고 보니까 B대학교부터 K대학교 치의대에서도 다 A를 연구하잖아의 상황이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지원군은 어쩔 수 없이 모모 치의대를 위한 전략보다는 치의대 자체를 위한 전략의 방향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전략이 보편화되면서 모수가 늘어나서 합격군도 비슷한 양상을 띈 학생들이 많아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유튜브 썸네일도 치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마주하는 이런 대표적인 딜레마를 설명하는 면접 양상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치의대를 가장 많이 희망하지만 서울대학교 치의대나 연세대학교 치의대나 특성화 및 강점 연구 분야에 차이랄 것이 딱히 없어 보였고 학생이 때마침 마주한 탐구 주제가 연세대학교 연구 주제이고 연세대학교 치의대도 실제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여겨서 생활기록부에 넣어 놓았는데 서울대학교 치의대 측에서 치의대 분위기상 우리도 분명히 그런 비슷한 연구를 많이 했을 텐데 왜 우리 학교 면접에서 우리 학교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 것을 차용해서 이야기를 하냐의 관점에서 물고 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치의대는 대학별로 비교과를 차별성 있게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입시 측면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서가 있었던 시절에는 생활기록부의 치의학 전반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치의대에 지원하든 모나지 않은 평가를 받도록 두툼한 밑밥을 깔아두고 각 대학교별로 다르게 내거나 다르게 응시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서 비교과를 해당 대학교의 치의대의 최근 연구 성과나 최근 사업 성과에 맞게 디벨롭해서 해당 대학교 치의대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생활기록부 내 비교과 단계부터 특정
특정 대학교 치의대에 맞는 비교과로만 생활기록부를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설령 어찌어찌 꾸역꾸역 특정 대학교를 저격해서 비교과를 채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유튜브 영상 썸네일이 알려주듯이 목표로 삼아서 저격한 A대학교 치의대가 아니라 다른 대학교 치의대에서는 냅다 공격만 받다가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고자 우선은 치의학 분야라는 큰 범주 안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든 순종혼종이든 시작만 치의학이든 마무리만 치의학이든 최대한 채워두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때마침 모모대학교 치의대 모모 교수님께서 제가 고교 시절 내내 탐구한 모모 연구 분야의 상이호한 주제인 모모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에 이야기를 실어서 지원 당위성을 강조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2024학년도에 들어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이후부터는 이러한 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면접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 말씀드린 연세대학교 치의대에 초점을 맞추면 발생하는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인적성 면접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은 2024학년도에도 학업 역량 중심의 재시험 면접을 진행했었고 2025학년도 역시 사고력 중심으로 변경이 되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재시험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공통적인 상황에서 새 수도권 치의대 중 유일하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해당 대학교 치의대에 대한 지원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적성 면접 기회가 작년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올해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로 전년도 솔루션 진행자 기준으로는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치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합불 양상이 예년들과는 다소 달랐다는 점을 석 소장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도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그간 다른 치의대 합불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기소개서에만 근근히 녹여왔던 연세대학교 치의대의 최근 연구 성과나 최근 사업 성과에 맞게 디벨롭했던 비교과를 모든 치의대 공통평가 서류로 들어가는 생활기록부에 직접적으로 냅다 녹여내기 시작했던 학생들이 내신이나 비교과 수준에 비해서 1단계 서류평가 결과나 최종 합격 여부나 예비번호 순위나 유의미하게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한 비교과들의 레시피가 된 것이 바로 이 373페이지짜리 연세대학교 치의대 역사서에 나와 있는 연세대학교 치의대 소속 여러 연구소의 설립 역사와 설명서 발행 시기인 2015년까지의 여러 연구 및 사업 실적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석 소장이 위에서 해당 설명서가 오늘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물론 2015년 시점에 여러 성과들을 재료로 삼은 것이 아니라 후속 연구 및 후속 사업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접근을 하고 이를 각자의 비호가 방향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녹여내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도 함께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연세대학교 치의대는 다른 수도권 치의대처럼 인적성 면접으로 지원 당위성을 증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2024학년도에 들어서부터 이를 직접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녹여내는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치의대 입장에서는 다른 치의대 합불은 우리 알 바 아니고 오롯이 우리 학교 치의대만 보고 생활기록부에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녹아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거야 라고 암시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히 위에서 쭉 말씀드린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치의대에 최초 합격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온 학생이 연세대학교 치의대는 유독 최초 합격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은 표본수가 한정적이기는 해도 이래저래 확실하게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닐까 석 소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러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한 학생들 모두가 연세대학교 치의대 말고 다른 치의대 면접에서는 면접 내내 비교과 보니까 연세대학교 치의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어차피 뽑아봤자 연세대학교 치의대로 탈주할 것 아닌가 느낌의 압박 면접 분위기를 마주해야 하기도 했지만 정말 목표 자체가 연세대학교 치의대라면 석 소장은 과감하게 사용을 해볼 만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 설명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해당 설명서의 활용 방법은 그간 석 소장과 이 팀장이 수많은 의학별 분석 컨텐츠에서 설명을 드려왔던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특히 3부와 4부 파일을 보면은 연세대학교 치의학 연구의 질을 책임지는 연구소와 연구센터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개설되어 왔고 어떤 성과를 읽어왔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내 연구소 링크와 연계 및 후속 연구와 후속 성과 등을 잘 참고해서 비교과에 잘 녹이면 됩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치의대에는 치의학적 지식을 활용한 신원식별 기술을 연구하는 개인식별 연구소 등과 같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순간 얘는 연세대학교 치의대는 무조건 지원했겠구나 싶은 흔적을 남기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만 이야기하면 플러스가 되지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 연세대학교 치의대 말고는 대부분의 치의대에서 마이너스가 되어서 보편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은 만큼 석 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잘 녹이셔야만 합니다. 연세대학교 치의대를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냅다 넣어놨다가는 막상 연세대학교 치의대는 원서 접수도 못하고 다른 대학교 치의대에서는
냅다 공격적인 분위기만 형성이 되다가 수시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비교과로 들어가는 방법은 수시까지가 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석 소장이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린 방법이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상황이기에 또한 인적성 면접이 없는 연세대학교 치의대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고 효력이 먹히는 방법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2025학년도 치의대 수시 총정리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치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인원 중에서 95.1%는 면접평가를 요구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활용했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검증된 보편적인 방법보다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서울대학교 치의대 분석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메디컬 튜토리얼 치의대 비교과 대비 방법편이 된 느낌이 강한데 석 소장은 개인적으로 연세대학교가 인적성 면접을 다시 도입하거나 종합대학교 전체에서 자기소개서가 부활하거나 등의 상황을 마주하기 이전까지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또 다른 연세대학교 치의대 합격자들의 주류 비교과 경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해 더 적합한 관점인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의 컨텐츠가 연세대학교 치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